여러분은 땅콩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요즘은 매우 흔하지만 예전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야 겨우 맛볼 수 있었던 아주 귀한 간식이었죠. 특히 농촌 출신이신 분들은 가을마다 땅콩을 캐고 말리며 온 가족이 모여 땅콩을 까던 추억이 많으실 겁니다. 그 시절 그때는 땅콩이 그냥 맛있어서 먹었지만 지금은 건강을 위해 챙겨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땅콩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위가 망가지며 온갖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르신들 요즘 건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연세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여기저기 잔병치레가 많아져 고민이 깊어지곤 합니다. 이럴 때 어르신들께 땅콩을 추천드립니다. 땅콩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져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럴 때 땅콩을 꾸준히 먹으면 이런 혈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땅콩을 포함한 견과류의 섭취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4회 이상 땅콩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병 위험이 약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땅콩 속의 아르기닌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이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땅콩 한 줌을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가지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로는 근육량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 유지와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서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콩은 100g당 약 25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땅콩 속에 포함된 라신과 아르기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 재생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 땅콩을 간식으로 드시면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땅콩 속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여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연세가 들면 다리 쥐나 근육 경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땅콩을 자주 섭취하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콩이 이런 당뇨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땅콩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섭취 후에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는 땅콩 속의 단백질과 식이섬유 덕분인데요.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를 천천히 진행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 급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땅콩을 포함한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먹은 사람들이 당뇨 발병 위험이 약 20% 낮아졌다고 합니다. 땅콩 속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당뇨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땅콩 한 줌이 자연스러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생땅콩이 가장 좋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 효능은 뇌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저하를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땅콩에는 엽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엽산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땅콩을 주기적으로 먹는 것이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어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땅콩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과 같이 먹는 게 좋을까요? 땅콩과 찰떡궁합식품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시어 우측 하단에 보이는 무료 구독 버튼을 꾹 하고 한번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땅콩의 환상궁합 파트너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특히 좋은데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먼저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땅콩 속의 불포화 지방산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비타민C와 함께하면 그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과의 식이섬유인 팩틴은 땅콩 속 지방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고 동시에 소화에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사과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천천히 억제할 수 있어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간혹 과일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과와 땅콩을 함께 드시면 땅콩의 단백질과 지방이 사과의 당분을 천천히 소화하도록 돕기 때문에 속이 편안합니다. 공복에 사과와 땅콩 한 줌을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궁합은 바로 당근과 땅콩입니다. 당근은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특히 연세가 들수록 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이 몸속에서 제대로 흡수되려면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섭취해야 하는데 땅콩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땅콩에는 비타민 E와 지방이 풍부하여 당근 속 영양소를 몸에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 샐러드에 땅콩을 뿌리거나 땅콩 드레싱을 곁들여 보세요.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미국 안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용성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을 함께 드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황반 변성 위험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궁합은 바로 두부와 땅콩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지는 것이 큰 고민이죠.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육과 뼈를 동시에 관리하는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근육과 뼈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하지만 칼슘은 그냥 먹는다고 해서 모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나 마그네슘과 함께 먹어야 효과적입니다. 땅콩은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두부의 칼슘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는데요. 두부와 땅콩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 근육 회복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땅콩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땅콩의 첫 번째 부작용은 알레르기입니다. 땅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작용이 바로 알레르기인데요. 땅콩 알레르기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하며 특히 어린이와 노년층에서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은 단순한 가려움증부터 시작해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곤란, 혈압저하,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에게서 발생하는 식품 알레르기는 젊은 층보다 발병 후 회복이 더디고 합병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땅콩은 대표적인 고위험 식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칼로리 과다입니다. 땅콩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지만 문제는 칼로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땅콩 100g당 약 560kcal에 달하며 이는 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조금만 많이 드셔도 쉽게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는 단순히 외형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뇨, 고혈압, 관절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은 체중 증가로 인한 관절 통증이 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땅콩을 한 줌, 약 30g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과체중과 비만 위험이 2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적정량을 섭취해야 할 경우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는 체중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곰팡이 독소입니다. 땅콩을 보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바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입니다. 땅콩은 습기에 매우 약해 곰팡이가 쉽게 생기는데 이 곰팡이 중 일부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땅콩 섭취로 인한 간암 발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특히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땅콩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밀폐 용기에 담아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피었거나 냄새가 고약하다면 절대로 섭취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부작용은 위장장애입니다.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좋지만 오히려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조금만 과식해도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께는 땅콩 과다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불량이 잦은 어르신들께서는 땅콩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땅콩을 볶아서 먹으면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삶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땅콩의 부작용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술과 땅콩입니다. 술과 땅콩, 왠지 어울릴 것 같은 이 조합이 사실은 간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가벼운 안주로 땅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 건강을 위해서는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좋지만 술과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술을 마시면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게 되는데 이때 땅콩의 지방 성분이 알코올 대사를 방해하여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알코올과 지방이 함께 체내에 들어오면 지방간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지방간은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으로 간 기능이 떨어져 간염이나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술안주로는 땅콩 대신에 저지방 단백질 식품이나 생야채를 선택하는 것이 간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조합은 바로 조개류와 땅콩입니다. 조개와 땅콩 둘 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무기질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개류에는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땅콩에는 피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틴산은 철분뿐 아니라
아연과 칼슘 같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철분 부족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때 철분이 풍부한 조개를 먹으면서 땅콩을 곁들이면 철분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틴산은 칼슘 흡수도 방해합니다. 조개류를 드실 때 땅콩을 함께 먹으면 골다공증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바로 우유와 땅콩입니다. 우유는 뼈 건강에 좋은 칼슘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식품이죠. 하지만 땅콩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오히려 방해되어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땅콩 속 피틴산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결합된 칼슘은 체내 흡수가 어려워지며 특히 골밀도가 낮아지는 노년층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아침에 간편하게 땅콩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칼슘 보충을 방해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를 드실 때는 땅콩 대신에 통곡물 시리얼이나 과일을 곁들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중세 유럽에서는 당근의 색상이 지금보다 훨씬 다양했으며 특히 보라색, 노란색, 흰색 등이 일반적이었답니다. 그러던 중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주황색 당근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당시 네덜란드 왕가인 오렌지 가문을 기리기 위해 주황색 당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친숙하며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채소 당근. 눈을 밝게 해주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니 저도 매일 챙겨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당근도 잘못된 식품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위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근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3가지, 그리고 같이 먹으면 효과를 2배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글씨도 흐릿하게 보이고 무릎은 시큰시큰 아프고 젊었을 땐 멀쩡했던 몸이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걸까? 이런 고민 요즘 들어 부쩍 많아지셨죠? 사실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입니다. 예전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고 눈이 침침하거나 관절이 뻣뻣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그 과정을 늦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식품이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눈 건강입니다. 눈이 건조하고 침침해지는 건 단순한 노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황반변성, 백내장, 야맹증 같은 시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시력 보호에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 운전할 때 앞이 잘 안 보이거나 조명이 어두운 공간에서 시야가 흐려지시는 분들이라면 당근을 꼭 챙겨 드세요. 둘째, 당근은 노년기에 취약해지는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감기 하나에도 며칠을 끙끙 앓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럴 때 당근 속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며 면역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감기뿐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당근은 장을 깨끗이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연세가 들면 자연스럽게 장의 운동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변비나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시켜 줍니다. 아침에 당근 하나를 드시거나 주스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속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심장과 혈관 건강도 당근이 지켜줍니다.
연세가 들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고혈압과 고지혈증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딱딱해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당근 속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켜주며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물질들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미국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g의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60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눈 건강 지표와 혈중 항산화 수치가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며 면역세포 활성도가 약 20%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도 당근의 효능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당근에는 도대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첫 번째 주의할 부작용은 바로 카로틴 혈증입니다. 이건 이름도 낯설고 무섭게 들리지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당근을 지나치게 많이 먹다 보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누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카로틴 혈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중장년층은 간의 해독 기능 또한 떨어지게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간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근을 과하게 드시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능 저하와 위장장애입니다.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위장이 예민하거나 위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 식이섬유가 위벽을 자극해 복부 팽만감, 트림,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당근을 아침 공복에 과하게 섭취한 후 속쓰림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나이에는 부드럽게 먹는 것도 지혜입니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혈당 변화입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을 땐 혈당 지수가 낮은 채소지만 익히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올라가면서 혈당 지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이 익힌 당근을 많이 섭취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수면 중 저혈당 쇼크가 오는 위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당근에는 칼륨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요.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 칼륨 섭취를 과하게 하면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 중에는 칼륨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빼주는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근을 함께 드실 경우 칼륨이 오히려 너무 많아지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증상은 부정맥이나 심장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당근을 하루 1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 3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무료 구독 버튼을 꾹 하고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주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다는 음식은 다 챙겨 먹는데 어째서 속이 더부룩하고 자꾸 탈이 나는지 모르겠네?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해독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식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같이 드시지 말아야 할 식품은 오이입니다. 당근과 오이는 대표적인 채소라 함께 샐러드로 많이 먹지만 사실은 그 조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는 당근의 풍부한 비타민C를 파괴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이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C가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셈입니다.
특히 비타민C는 노년기에 필수적인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를 막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며 뇌세포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영양소가 오이 때문에 사라진다면 정말 안타깝겠죠? 따라서 오이와 당근은 따로 드시고 같이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근과 오이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중 비타민C 농도가 38%나 낮게 나타났으며 위장장애를 겪는 참가자 비율도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이는 오이에 함유된 성분이 당근의 영양 성분을 쓸모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당근을 피클로 만들어 새콤달콤하게 먹는 경우 많으시죠? 특히 입맛이 없을 때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해서 자주 활용되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당근의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위를 자극해 속쓰림, 위염, 위산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점막이 얇아지고 약해져서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당근 식초 무침이나 피클을 즐겨 드실 경우 배가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초는 체질에 따라서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당근과 함께 드실 경우에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세요. 세 번째는 무입니다. 무와 당근은 한 접시에 담겨 무침이나 나물로 자주 식탁에 올라오지만 사실 이 둘은 궁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무에는 A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고 당근에는 B라는 또 다른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이 두 효소는 서로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소화 흡수를 떨어뜨리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며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소화불량이나 장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근과 무를 생으로 무쳐 드셨다가 배에서 가스가 차고 방귀가 심해지는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세가 들수록 장내 가스 조절이 어려워지고 복부 팽만감이 오래가며 수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무와 당근은 되도록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어떤 날은 효과가 쏙쏙 나고 어떤 날은 별로인 것 같고 그 차이 사실은 함께 먹는 음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약도 궁합이 있듯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은 같이 먹으면 서로 시너지를 내지만 어떤 음식은 오히려 몸에 부담만 주게 됩니다. 당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당근과 같이 먹으면 좋은 찰떡궁합식품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당근이 눈에 좋다면서 왜 나는 효과가 없는 걸까 하셨던 분들 혹시 생당근만 열심히 드신 건 아니신가요? 당근의 핵심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에도 이롭기 때문에 중장년층에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죠. 볶은 당근 요리나 살짝 구운 당근을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용성 비타민 섭취 시 건강한 식물성 기름과 함께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베타카로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추천 조합은 달걀입니다. 당근과 달걀은 보기에는 전혀 다른 식재료지만 영양학적으로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달걀 노른자에 레시틴이라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줄 뿐 아니라 기억력과 뇌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 자주 겪는 깜빡깜빡하는 증상은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달걀찜이나 당근 오믈렛으로 조리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살릴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갈아 마시는
당근 사과 주스는 그 자체로도 유명한 건강 음료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사과의 팩틴이 만나 장 건강을 극대화해 줍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변비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장 운동이 둔해지기 쉬운데 이 두 식재료가 만나면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을 유도해주고 복부 불편함도 줄여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당근 사과 주스를 한 잔 드시는 습관은 하루 컨디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속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다라는 말처럼 장이 편안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